안녕하세요, 이재환입니다. 오늘 이재환의 청사진은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치경찰제,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치경찰은 경찰 업무 가운데 여성 청소년 범죄, 교통과 생활 안전 같은 공공 밀착형 업무를 맡게 되는 겁니다. 주민생활에 밀접한 업무를 자치경찰제는 지난해 12월 말에 저희 헌정사상 처음으로 경찰법 전면 개정이 통과되면서 이제 지방분권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찰을 설치, 운영, 관리하도록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지금 이제 대한민국 경찰청이 하나잖아요. 이제 각 지역별로 경찰이 있습니다. 이미 경찰청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하면 예를 들어 제가 살고 있는 경남경찰청은요, 원래 정식 명칭은 경남지방경찰청입니다. 즉 경찰청이 있고 그 밑에 하부 조직으로 생각했는데요. 이제 이게 경찰청 따로 경남경찰청, 지방이라는 단어가 빼지는 거죠. 그럼 이걸 왜 하냐? 지방분권 시대 이념에 맞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난해 이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이 조정이 되면서 이제 경찰의 권력이 비대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당에서 이 경찰을 개혁하기 위해서, 즉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자치경찰제의 장점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고 주민의 분포 성향에 맞게 그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고요. 단점은 이제 시도지사에게 인사권을 줍니다. 경찰이 인사권을.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경찰의 그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제일 대표적입니다. 좀 복잡한 얘기보다는 저는 꼭 하나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엇이냐? 자치경찰위원회입니다. 자치경찰이 생기면 이제 그 경찰들을 최고 컨트롤 타워할 수 있는 기구가 뭐냐? 자치경찰위원회입니다. 이 자치경찰위원회는요, 총 7명으로 구성되고요. 이 7명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에서 이제 자치경찰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또 경찰의 인사, 감사, 각종 이런 걸 담당하고요. 즉 한마디로 모든 걸 담당하는 거죠. 그리고 시도의회에서 이제 경찰과 관련된 조례를 만들겠죠. 하지만 조례보다는 실질적으로 많이 쓰는 게 규칙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경찰들의 일반적인 활동을 규정하는 규칙을 재개정을 할 수 있는, 만들기도 하고 바꿀 수도 있고요. 특히 자치경찰위원회는요, 일선, 즉 경찰서장의 업무를 평가할 수 있고요. 시도경찰청장 임명 시 협의를 해야 된다 할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제가 조금 전에 7명으로 구성된다 했잖아요. 어떻게 구성되느냐? 시도의회에서 2명을 추천받고요. 자치경찰위원회 추천위원회에서 또 2명을 추천받습니다. 그리고 국가경찰위원회에서 1명을 추천받고 시도교육감, 즉 교육감이 1명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시도지사가 1명을 지명합니다. 이 7명 중에 위원장을 또 시도지사가 임명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가 만약에 민주적으로 구성되고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돼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절차나 이런 공정성이 진행될 것 같은데, 가장 우려하는 게 우리가 무엇입니까? 제도도 있지만 그 제도 위에 있는 것은 사람입니다. 즉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이제 업무 활동이 어떻게 바뀔지 방향이 정해지겠죠. 이런 우려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얼마 전 대전에서 있었는데요. 대전에서는요, 그 자치경찰위원회 추천한 분이 어떤 분은 이제 법조인이지만은 어떤 이제 친인척, 추천하는 기관의 장에 시도의회인데 대전시의장의 친인척이 되신 분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은 과거 이제 정치적 경력이 좀 문제가 됐고요. 선거 이제 각종 우리가 선거 때 누굴 지원하고 연결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또 이런 식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정하지 않을 거라는 우려를 증명을 해버렸죠. 특히 이제 제가 살고 있는 경남 같은 경우는 이제 여당 출신의 도지사, 여당이 다수를 경남도의회를 장악하고 있고요. 또 교육감도 비슷한 성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냐에 따라서 어떤 분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납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만큼 그 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모든 최종적인 결과의 피해자는 누굴까요? 우리 주민입니다. 자, 자치경찰위원회는요, 그 7명이 구성되는데 이 자치경찰위원회가 인사권을 제가 아까 가진다 했잖아요. 시도지사도 일부 가지고 있지만 자치경찰위원회가 인사권을 가진 건 경정 이하거든요. 경정이란 말은 저희가 이제 무궁화 1개를 경이라고 합니다. 2개를 경감, 무궁화 3개를 경정, 무궁화 4개를 총경. 총경을 보통 일반 경찰서의 서장으로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럼 경정이라면은 경찰 일선에 계신 경찰들의 대다수를 표현하는 거죠. 뭐 95%, 96%에 달하는 분들이죠. 그럼 이런 분들이 인사권을 가진 기구라고 하면은 그만큼 독립적이면서 제대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저희가 우려하는 대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법 앞에서의 평등 또 앞에 경찰 앞에서 평등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저와 같은 시민들은 어디에 관심이 가냐? 자치경찰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럼 뭐 어떻게 구성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럼 신문이나 언론에 보면 이제 구성이 뜨잖아요. 그럼 요즘 인터넷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검색도 좀 해보시고 관심도 가지셔야 우리 경찰분들이 자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경찰분들이 이제 자치경찰위원회가 잘못 구성이 돼서 흔들려 버리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않고 이제 자신의 승진이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에 신변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없거든요. 그럼 그 피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두 우리 일반 시민에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지켜봐야 되고 문제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소리를 내야 합니다. 제가 경찰분들하고 소방공무원들한테는 조금 저희가 감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정치활동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이제 부정적인 모습을 볼 때마다 조금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죠. 뭐 지금 이 시청자분들께서도 부정적인, 특히 서비스 업종은 이제 부정적인 경우를 많이 당하시잖아요. 경찰분들도 그렇거든요. 일산 파출소에 가시면은 매일 찾아오시는 일부 고객님들이 있어요. 경찰분들이 잘못한 거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도 받고 징계도 받고 해야 되지만 이제 공권력에 대해서 좀 가볍게 보시고 함부로 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경찰분들이 부정적인 걸 많이 보면서 그 모든 걸 견뎌내면서 하는 거는 첫째 직업인 것도 있지만은요.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을 위해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지금 만약에 자치경찰위원회 같은 그 제도적 기구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거길 바꿔줘야 되거든요. 경찰이라든지 소방관, 우리 국가공무원 다른 부분,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사명감을 요구하기 이전에 제도나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즉 제도나 구조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바꿔주면서 사명감을 요구해야 되거든요. 저는 왜 자치경찰 이야기를 이렇게 하냐면 자치경찰위원회가 잘 구성이 돼서 그 지역에 제가 살고 있는 경남은 경남에 맞는 합리적인 치안 서비스가 제공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왜? 그래야 제가 편안하게 안심하고 다닐 수 있잖아요. 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법이 나를 지켜주고 경찰이 나를 도와줄 거라는 신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리 높여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대로 자치경찰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자치경찰을 최고 관리하는 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는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되냐 꼭 관심을 가지시고 문제가 있을 때는 시민단체나 여러 곳에서 곳곳에 소리를 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고 확실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한의 청사진은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양한 소리를 내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고 우리 같이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